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일안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발 불확실성, 그 변동성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섣불리 김칫국을 마시면 항상 이렇게 뒤탈이 있습니다. 섣불리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섣불리 불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 11월의 만길입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발을 조금 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악재와 불확실성 해소 기조로 가면서 계속된 매수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준도, 중국도, 러시아도, 글로벌 경기도, 그리고 중간선거도 미리 지레 짐작해서 바라기도 어렵지만 또 일이 벌써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정말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마음 놓아서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하는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강한 녀석들이 왔습니다.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또 활약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코멘트일까요? 보시죠. 오늘의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 누가 이긴 거야? 답은 시장에. 최태규 전문가 빈살만 17일 윤 대통령과 면담. 윤겸 전문가 예상 빗나가고 국내 증시 견조. 자,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 목소리 들으시고 놀라셨다고 아까. 많이 놀라셨죠? 시청자 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 초기인데 어제 병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목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빨리 나와서 오도록 하고요.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코멘트 한번 좀 소화를 해볼게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되게 다들 궁금했을 거예요. 누가 이길까 뭐 이랬는데 결과를 보면 이게 또 누가 이긴 거야라는 결과가 나왔죠. 중간 선거가 정말 이 아재 개그로 치면 중간밖에 안 된 그런 결과가 썰렁하게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같지만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상원의 결과가 11월 6일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완전히 이제 개표가 될 때까지 한번 봐야 되지만 누가 이겼든 간에 일단 시장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망감으로 다시 이렇게 미국 시장은 아주 급락을 했죠. 근데 또 우리 시장은 하긴 우리 증시는 뭐 미국 선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러는 건지 일단은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시장들이 지금 답이 벌써 나와 있으니까 또 지금 구간에서는 이 미국 선거 아직 발표가 안 된 그 결과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관망하는 구간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원 승리를 이제 공화당이 했으니까 IRA 개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좀 완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아직은 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짧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일부 몇몇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 중간 선거하고 연결도 되지만 사우디 네옴시티하고도 연결되는 뭐 수소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또 공화당이 하원을 뭐 이겼으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화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뭐 대북주라든가 방산주 다 같이 한번 움직임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오히려 내일까지 이제 주말까지 좀 여유 있게 뭐 한번 보고 또 미국 시장도 소화하는 구간이 좀 이틀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되면 이제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그런 거를 우리가 관망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질렌스키가 조건을 조금 이제 제시하면서 좀 평화 협상에 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구 전략, 종전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 러시아 푸틴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 중재를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마 미국이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단숨에 자국민이 막 죽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뭐 속된 말로 퉁치듯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좀 보되 종목들은 먼저 선반영이 되니까 종목들 지금 쉬고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 플로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한 20대 주요 기업들이 현금을 좀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면은 어디 비상경영 체제, 어디 위험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데 아마 이 성장보다는 이 고물가 그리고 이 고환율 이 시대 고금리 시대에 아마 성장보다는 일단은 버텨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전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와중에도 투자를 그래도 유지하거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에서 방글라데시에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좀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동남아 쪽의 나라들 라오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 이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든다. 특히 얼마 전에 라오스 관련해서도 좀 달러를 인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위기들이 계속 불거진다는 거는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동남아 쪽에서의 경제가 좀 위기가 좀 온다는 거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소프트한 내용인데 소비자를 좀 뒤로 하는 기업들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저는 재미삼아 이 시장을 좀 참여하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소과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자의 그람 수를 살짝 줄이고 대신 질소를 넣는다. 그래서 예전에 질소과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집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외면하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소비자 문화도 선진국 수준을 이제 거의 다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사랑이 나중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가로도 반영되는데 실제로도 중장기로 보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여행 관련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여행 상품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사들 이걸 상품을 좀 보는데 예전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비자를 살짝 제가 볼 땐 개인적이지만 기만하는 상품들도 좀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 환경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인데 변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네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종목은 혹시 어떤 기업을 꼽으실까요? 과자 회사들. 과자 회사 전체인가요? 라면이라든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 물티슈를 예전에 1,000원 주고 10장짜리를 샀는데 9장이 돼서 나옵니다. 포장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맵시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네. 속된 말로 때깔플레이션이라고 때깔은 그대로 해놓는데 그러니까 맵쉽게 보여서 이러는데 근데 잘 보면 그런 거를 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줄이면 소비자한테 또 가고 그러면 또 소비자의 사랑이 계속 가고 그 기업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짝 좀 요약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변동성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어제도 이제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FTX 관련해서 또 바이낸스가 인수한다 그랬다 이게 좀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에서 또 다시 폭락이 나오고 그러는데 인수 포기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아예 있어요. 포기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또 가상자산만이 아니라 이런 기성자산 시장까지도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련된 종목들 투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난 폭포수 같은 하락을 보였는데
이틀 연속입니다. 근데 거래소별로 지금 시세가 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거래소마다 또 가상자산, 똑같은 가상자산의 거래가 또 상승 하락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발 변동성 끝나면 주식시장 우상향할 수 있다. 초록불. 방향 잡지 못할 것이다. 빨간불 주시죠. 네,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또 비유가 되기도 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우상향 의견 세 분 모두 주셨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어제 인버스라는 종목을 추천했지만 그거는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어제 인버스를 드린 건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 오늘의 하락, 그다음에 내일 CPI 보고 그러한 것들 하루 이틀 정도 흐름 본 다음에 저는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주식시장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셨고요. 오늘 장 굉장히 강합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이제 중간 선거 약간 이제 예상은 약간 이제 빗나갔지만은 어떤 선반영이죠. 선반영 국내 증시도 보셨다시피 의외로 잘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내성을 이제 많이 갖고 또 이제 미 증시보다도 우리가 최근에는 변동성보다는 좀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차트의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 변동성 양대 지수 0.5에서 0.9로 다시 하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우상향 보시네요? 네, 저도 우상향을 보는데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리고 위축되고 좀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잘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연말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살짝의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출구 전략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초록불, 아직 알지 못한다. 불확실성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정말 한때는 이 중국, 러시아 이슈가 해결 조짐을 보이면 그때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는 또 증권사 PB나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최태규, 윤겸 전문가 초록불,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이게 상당히 그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죠 젤렌스키랑 그 관계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단숨에 이거를 진짜 일주일 안에 적극 극적으로 합의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정말 어쩌면 빨라야 한 내년 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뒤로 좀 본 겁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어요? 출구 전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이죠. 이게 내년 봄에 될지 여름에 될지 가을에 될지 모르지만 출구 전략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이라든가 푸틴 역시 그냥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자국에 그닥 유익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출구 전략 준비는 하고 있는데 타이밍의 문제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긴축도 또 글로벌 경기도 그리고 반도체 경기 재고 사이클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좀 저점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가을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쨌든 출구 전략에는 들어갔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빨간불 바꿔주셨어요? 아니 이제 녹색불 이게 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빨간불이세요. 예. 지금 어떠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의 중국 당국이 다변화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을 갖다 일탈하는 건 또 일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간색에 좀 가까워서 빨간색을 눌렀는데 변화와 다변화는 지금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움직이고는 있으나 어떠한 이제 바로 시행한다든지 급격히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과 타이밍과 당국이 어느 정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러우 전쟁도 약간 지금 물밑 작업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로가
전쟁에 의한 피로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또 이게 단번에 쉽게 정리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변화는 있지만 시간이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마그마님께서 내년에 한번 봄에 진검승부하고 서로 진이 빠져야 협상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진이 다 안 빠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좀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데에서 선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견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빛만 한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기업들이 현금 자산이 사상 최대라고 아까 신상훈 전문가가 코멘트 주셨는데요. 자, 현금성 자산 기업들 역대 최대.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과 현금 비중, 현금 5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초록불.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빨간불 주시죠. 현재 코스피가 2410선, 코스닥이 700선입니다. 세 분 모두 현금 비중에 대해서 50% 혹은 그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엊그제 저희 또 강한 녀석들에서 단기 고점 지수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의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오늘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얘기해 주실 텐데요. 17일로 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뭐 호텔 예약도 지금 다 돼 있다고 해요. 예, 사우디 쪽에서. 정말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뭐 빈살만이 올까 안 올까는 이번 주에는 그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오느냐인데 왔어요. 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이제는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하나하나 발표보고 오늘 뉴스 나온 것까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옴시티는 누구냐 한번 좀 보면 네옴시티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44배라고 하죠. 일단 2030년까지 총 5단계 순차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 프로젝트 규모는 1조 달러, 한 1,400조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옴시티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뭐니라고 했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셉만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왁구가 잡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발주 이러한 것들은 미정인데 일부 인프라 공사 과정에서는 발주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 들어가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네옴시티는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1,170km에 달하는 직선도시 더 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상에다가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이 들어서고, 세 번째는 대규모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네옴시티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수주 현황을 한번 보자면, 우리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회사 이 셋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일단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워낙 강력하게 비밀을 요구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주에 대해서 파악은 불가능한데, 일단 삼성물산은 수주 사실에 대해서 미공시를 했지만 현대건설은 7월 말에 공시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면, 일단 현대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네옴건설의 터널 프로젝트다. 그리고 수주 사업은 12.5km의 터널 공사로서 계약 금액은 한 7,231억이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건설 지분이 35%다라는 건 결국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스 얘네가 공이 3분의 1씩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곱하기 3 해버리면 요번 컨소시엄 전체 수주 공사 금액은 한 2조 원 정도,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일단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에서 가장 핫한 한미글로벌 수주했니? 네, 했습니다. 자, 6월 더 라인 특별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했는데 수주 금액이 30억 원이에요. 달랑 30억 원. 우리는 큰 돈이지만 또 그 규모에서 봤을 때는 작죠? 일단 추가적으로 이 네옴시티 사업 관련돼 가지고 수주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핫한 냄새가 나는데, 결국
이 수주한 것, 구체적으로 수주를 한 기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이 정도만 실질적으로 수주를 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왔는데 결국 그 갈 때 정부하고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 구성해가지고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또 국부펀드 총재, 투자부 장관, 관광부 장관 등등과 세일즈 외교를 합니다. 여기 투자부 장관 우리나라에 왔어요. 왜? 빈살만 오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그래서 빈살만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결국 이 투자부 장관이 이번 주에 오느냐인데 왔어요. 그러면은 뭔가 크게 뭐 빈살만이 아프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일단 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17일 날 빈살만하고 면담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행길에 같이 간 기업들을 보면 건설사가 11개가 있어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 등등등등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IT 쪽은 네이버하고 KT가 함께 갔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이런 애들은 기업 하나하나 봤더니 뭐 상장사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생소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뺐고 여튼 관련 기업 포함해서 22개 기업이 이번 원희룡 장관 사우디 출장에 같이 갔었고요. 자, 오늘 뉴스입니다. 산업통상부 뉴스에 보면 사우디하고 수교 60주년이래요. 그래서 모 호텔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한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했대요. 워크숍 했는데 이 사우디 주요 기업 10개하고 우리 기업 90개가 같이 모여가지고 협력에 대해서 공고히 했고 일단 전통적인 협력에서 벗어나가지고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엔터 등 고부가 가치 신사업에 대한 확대, 협력을 도모해 나가자 이러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러면 다 알겠어. 그러면 이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주가 더 갈 수 있니? 라고 할 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간 애들 그 앞으로 5%, 10% 뭐 경우에 따라 20%더 갈 수 있다고 해도 그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간 강제 보유됩니다. 몇 년간 강제 보유. 뭐야? 손절 못하니까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 내가 접근해야 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빈살만 왔을 때 이 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죠? 원전 수주. 원전 수주예요.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때요? 그냥 월봉 보면 그냥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어요. 나 4년 보자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은 사우디 빈살만 왔어. 거기서 수주 얘기 나와. 뜹니다. 그럼 거기서 살짝 조정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있다 그랬어. 체코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입찰 제한세가 이달 말에 있는데 제한서 놓았어. 그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체코 외교부 차관이 우리 신고리 원전을 극비리에 방문하고 갔어요. 왜 왔을까? 커피 한 잔 먹으러? 아니죠. 우리의 기술력과 앞으로 체코의 그 협정서 놓았을 때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원전은 일단 11월 달까지는 꿋꿋하게 보유하고 가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오늘 이 빈살만 이슈도 원전 왜 의심하는데? 라고 얼마 전에 주셨던 코멘트와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옴시티 관련주 모멘텀 강하다. 강한 모멘텀으로 평가하시면 초록불, 가격 부담 있다. 빨간불 주시죠. 한미글로벌 수주 규모 30억 원 공개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코롱글로벌이 이번에 원팀 코리아에 포함돼서 사우디 날아갔다고 해서 또 오르기 시작했는데 자, 세 분 모두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는 가격 부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일정이 윤곽이 나오면서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소주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오늘 최태규 전문가는 원전주를 더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네옴시티 관련주의 고점 매수에서 3, 4년 강제 보유보다 원전주 지금부터 나는 몇 년간 보유하겠다는 의견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죠. 반대 의견 있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나머지 두 분 전문가 초록불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앞에 네옴시티 관련 한미글로벌이니 뭐 이렇게 막 올라간 거. 네, 최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강제적으로 물린다. 더 재밌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워런 버핏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내가 지금 뭔가 이슈가 돼서 들어갈 때 바로 뒤에 이게 얼마부터 올라온지를 먼저 꼭 생각하시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원전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저 푸른 바다 멀리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주는 이 사우디가 아니어도 계속 유럽에서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불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 종목을 또 각각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초록불 주신 두 분 원전주 탑픽 종목을 딱 공개해 주시죠. 신상훈 전문가님 먼저요. 일전에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이 세 종목들이 거의 이제 원전 산업을 끌고 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움직이면 나머지 회사들도 다 따라갑니다. 대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이제 뭔가 큰 파도가 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고 그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 대형주 보자는 의견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전 KPS까지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도 하고 있죠. 네, 최태규 전문가님은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도 두산하고요. 한전 KPS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탑픽은 맞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딱 설명드리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지분을 보면 한국전력이 67.8%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전이 그랬어요. 어느 시점 되면 이 블록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한전 KPS는 이 한국전력이 비중이 51%예요. 경영권은 같대. 나머지는 좀 던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 혹 블록딜 나올 가능성, 이러한 것들만 좀 조심하자. 그러면 67%니까 16%는 한번 블록딜로 언제든지 주가 올라가면 던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전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만 살짝 유념하자. 그 외에는 리스크 요인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전 기술에 대해서, 한전의 지분에 대해서 잘 볼 필요 있다. 블록딜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대장주는 한신.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거는 우진하고 서전기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불 주셨어요, 근데. 예. 아까 전에 그 질문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최태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는 많이 이제 어떤 이제 고점 상단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좀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지켜보면서 또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면 한번 또 그 안에서 좀 잘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전주는 어차피 계속적인 시장 확대, 또 유럽의 또 원전 우리나라 정부에서 식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넓고 또 원전주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노란불의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두 분과는 다르게 중소형주까지 관심을 주시니까 사실 대동단결로 초록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주, 유럽 그리고 동유럽 등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다음으로 또 원전을 또 전략적인 어떤 자산으로 부각시킬 만한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원전 놓치지 말자는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멘트입니다. 윤겸 전문가 예상 빗나가고 국내 증시 견조. 간밤 미국장 보고 우리 장 밀리겠네 생각하신 분들은 좀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겸 전문가님. 네. 예상은 빗나가고 국내 증시는 이제 견조하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보면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축구 같은 경우 축구 도박사들 많이 저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축구 이제 프로 팀들 뭐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라든지 근데 보면 이제 도박을 걸고 곧 다가올 월드컵도 이제 승률이 뭐 몇 대 몇도 나오고 거기에 배팅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예상외로 이제 빗나가는 예상은 또 빗나가야 맛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이제 공화당이 조금 앞서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이 압승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절묘한 균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그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 보면은 언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균형 안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번 미 중간선거가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의외로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하원을 다수를 한 거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고금리, 물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심판을 좀 하고 또 민주당의 또 어느 정도 정부 정책 추진하는 데서 또 표를 어느 정도 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IRA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가 또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최근에 IRA 그 완화법도 민주당 공화당이 같이 이제 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들 그 전기차 관련한 그 차종들이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화당은 기업 친화적인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IRA 법안이 크게 엄청나게 변화하거나 수정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약간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법안도 제출하고 약간 충돌도 있고 진통도 있고 어느 정도 양당이 그 꾸려가는 정책주들은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충돌과 진통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씩은 동력을 잃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혼전이 예상되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그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증시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일이죠. 이제 다음날 새벽이겠죠. 미국 CPI 발표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결과 발표도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혼조하고 움직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요것도 같이 어차피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증시를 대할 때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증시는 내년 한 봄 3월이면 지금 진짜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각국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고금리에다가 에너지 대란, 에너지 값도 폭등,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고 지금 거리로 나와갖고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하고 지금 아주 복잡한 양상이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각 대륙도 어렵지만 유럽도 상당히 어려운 사면초가의 지금 입장이다. 이 부분이 또 유럽 증시하고 또 전 세계 증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신상원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영토를 반환하고 이제 국토를 피해를 입은 걸 배상을 하면 이제 휴전 협정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러시아가 들어주겠습니까? 푸틴이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런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 또 더 루즈하게 길어질 것이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어느 한쪽이 좀 물러서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백악관에서 러우 전쟁에 대한 물밑 협상이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을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평화협정, 휴전 이런 거 좀 당분간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또 전쟁 장기화가 증시를 발목을 잡는 변수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아까 전에도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오는 게 확정이 거의 됐더라고요. 보니까 명동에 있는 호텔도 예약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네옴시티 아까 전에 이제 고점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관련 섹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우디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좀 진행할 수 있는 그 협약에 대해서 제안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한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활용해서 수소차, 수소를 공급하는 앞으로 이제 생산 대수도 많이 이제 공급하고 수소 시장을 넓혀가려는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소주가 별로 이제 움직임이 없고 좀 조용하게 잠잠히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저점 바닥에서 좀 기지개를 펴는 수소 관련 섹터 종목들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가 드디어 이제 국내에 이제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페이 관련한 관련 기업들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 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또 이제 미국 금리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 관련주들 이런 부분을 또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섹터는 네옴시티는 그냥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LNG 관련해서 LNG 선박 수주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위긴 한데 수주 뭐 실적 잔고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LNG 선박에서는 또 1등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LNG 관련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코멘트 시황 요약 말씀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관심주에서는 수소가 빠졌습니다. 조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원전만큼이나 조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은 저희 방송 그 동영상 올라가 있는 그 조회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거든요. 원전, 조선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그 조회수를 보면서. 자, 조선. 지금 올해 수주 목표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호황 사이클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죠. 질문이 뭐라네? 목이 좀 잠기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조선 초호황 사이클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죠. 조선 초호황 사이클이다. 10년의 사이클 드디어 왔다.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인데요.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어요. 네. 업황은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계속 그랬었고 뭐 실제로도 그런데 일단 주가가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시장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아리까리. 네, 얼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표준어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아리까리에서 노란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 네. 업황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주가에 이제 민감할 텐데 주가 부분은 이미 좀 많이 반영했어요. 우리 지금 네. 내가 이제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미포조선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요 자리 깨게 되면 일단 추세적으로 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요 저가가 얼마냐면 89,1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89,600원인데 89,100원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얘네들이 또 올라갔다가 충분히 떨어지게 되면 내년도 업황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럼 한 번 또 주도하겠죠. 우리 2차 전지처럼 한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어줘야 또 가지. 뭐든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많이 쓰는 이제 한자 중에 화무 11홍.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이상 안 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카오 엄청나게 갈 때 그 모두가 좋아했지만 어때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들도 좋은 거 알고 또 조선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 걸고 이야기는 해줬지만 제가 고점 나왔을 땐 아니다. 결국은 또 떨어져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월봉, 연봉 꺼내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넘길 시간이 안 됐나요? 자, 우리 채팅창에서는 서단계 1년차님께서 또 목 걱정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내일 또 깨끗한 목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주 동향 알아볼게요.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쪽에 기대감이 모였지만 이 공화당이
예상만큼은 선전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한풀은 꺾인 모습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였죠. 3강 MNT를 포함한 신재생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게임과 플랫폼주들은 약세 보이는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입니다. 윤겸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이 에코플라스틱이 기아차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내연 기관차용 플라스틱 범퍼를 생산하기로 하는 수주를 했다는 소식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070원, 목표가는 3,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3,735원까지 올라주면서 주가 무려 21.66%의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도 윤겸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제노코고요. 이 제노코 항공 방산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내 방산 무기 체계 수출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9,650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21,650원까지 올라주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세 번째 티켓 역시나 또 윤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아모센스고요. 이 아모센스,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진 아모센스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2,400원,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13,950원까지 올라주면서 12.5%의 수익률을 가져가셨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티켓도 윤경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최태규 전문가도 티켓을 획득한 종목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1조 6천억 원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 공사를 했다는 소식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900원,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6,600원까지 올라주면서 11.41%의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윤겸 전문가님 티켓 4장을 획득하시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의 단독 선두를 윤겸 전문가님이 위협하고 계십니다. 티켓 10장으로 두 분이 공동 1위로 올라서게 되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티켓 7장으로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는 티켓 3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매일 이렇게 수익률 두 자릿수의 종목들이 탄생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 또 오늘은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추천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시청자 여러분, 네. 정말 눈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지금 종목 줄지를 정말 눈치 잘 보셔야 되는데 윤겸 전문가가 4개나 티켓을 획득하셨고요. 이름표에 달아주세요. 이건 정말 인정하고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순위가 동률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 1위로 올라섰는데요. 네, 뭐 정신없이 끝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불꽃 시세가 나온 게 에코플라스틱이거든요. 20% 넘는 수익인데요. 이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네, 뭐 4종목이니까 이제 간략하게 짧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종목이 좀 목표 달성한 부분은 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저점 구간에 와 있었고요. 추세 전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그때 좀 이슈가 되고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했는데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한 번에 티켓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생분해 이게 좀 플라스틱 그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플라스틱 규제 이게 뭐 플라스틱 공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다만 가도 뭐 엄청 떠밀려오는 그런 플라스틱 이런 이제 미래 엄청난 환경 오염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수한 기술도 있고 이제 시장상에 맞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노코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인데 항공 분야에도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통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 통신 카이에 또 이제 공급 수주 계약도 체결했고요. 저점 또 추산해서
추세 전환하면서 이제 재무 양호하고 실적 개선 기대되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한 게 수익을 난 것 같고요. 아모센스는 아까 전에 언급하신 대로 그 무선 충전 시장을 또 정부에서 적극 독려하고 앞으로 시장을 키워간다는 그 정책에 힘입어서 이번에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의 대장주니까요. 네, 풍력도 같이 하고 덴마크 해상 풍력도 협력하고 상당히 원전 이 테마 섹터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당한 힘을 받고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4가지 종목을 리뷰해봤습니다. 그러면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종목도 알아볼게요. 오늘의 세 분의 종목, 신상원 전문가, 동성화인텍, 최태규 전문가, 무림페이퍼, 윤겸 전문가. 저 IMBC. 아, 그렇죠. 종목에 네. 좀 혼선이 있었네요. 신상원 전문가 IMBC고요.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 신원 종합개발, 윤겸 전문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이 뭐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죠. 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신제품을 좀 개발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폴더블, 롤러블, 슬라이더블 이게 모든 형태가 가능하고 신축성까지 갖춘 이런 신제품을 갖다가 이제 출시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또 이제 미중 그 무역 분쟁이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 규제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수출 부분에서 이런 수혜주가 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좀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뭐 중국발, 뭐 봉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좀 봤고요. 차트상 또 저점 구간이고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추천드리고 매수가는 종가에 진입하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1차 16,000원 잡고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 개선 또 저점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 더해 주셨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로 LG 디스플레이 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정부에서 이야기했죠. 서울 쪽에 이제 과천, 성남, 한양, 광명 빼놓고 규제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건설사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하고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 보고 한번 뭐 요새 건설사 그래도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제가 매수가 4,700원 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일 아침 이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200원 잡겠습니다. 네,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정책 수혜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200원. 시초가로 수정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 5,500원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IMBC인데요. 미디어주 봐주시네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문화방송이 대주주인 IMBC죠. 자, IMBC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MBC 문화방송 그 관련주죠. 네, 그리고 그 문화방송의 방송 콘텐츠들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들 그런 이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유통 회원이 한 450만 명 정도, 500만 명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 콘텐츠를 판매하는 그런 데서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황도 좀 양호하고 또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게 민영화 이슈에 본의 아니게 좀 엮이면서 그런 수급이 발생하고 좀 차트를 보시면 아주 좀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오르락내리락이 아주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급등도 가능하지만 급락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멀미할 정도로 시세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월드컵 수혜도 또 기대가 된다는 그런 이슈에 항상 움직이는 종목인데 어제 YTN이 이제 민영화를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그 YTN 민영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이제 거의 나왔는데 그러면서 같이 지금 동반돼서 또 민영화 기대감으로 시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들어왔는데
주의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을 그래도 꾸준히 하루 종일 천천히 볼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급등락에도 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 분들이 이런 걸 한번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 4,270원 여기서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3분할을 하되 요거는 좀 여유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낚시를 걸듯이 하는 거를 워낙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대응을 오히려 여유를 가지시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5,300원 부근 5,3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가 요즘 매수를 실제로 하실 때는 3분할로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이 종목도 그렇게 의견 주셨고요. 저희는 현재가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3,700원, YTN과 함께 민영화 이슈가 나오고 있는 IMBC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방송 일정 알아볼게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오늘도 4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급등주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부터 해서 오늘 살펴볼 만한 차트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또 경험을 갖고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반 신상원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채팅창에 훈훈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스카이 V님께서 신상원 전문가 덕분에 이 시장에서 계좌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저희 강한 녀석들이 여러분들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한 전략 최대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도 지금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든든하거든요. 최태규 전문가까지 함께해서 또 어떻게 티켓 이어나가는지 또 어떻게 시장 보고 있는지 매일 오전 11시 함께 해주세요. 세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늘도 변동성 주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